안녕하십니까. 1급 배정한자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여러분은요, 1급 첫 번째 시간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자는 원리와 논리, 그 속에서 여러분은 이야기 만들어내는 방법을 익히셨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를 보니까요, 말씀원 옆에 분별할 간자입니다. 뭔가 말을 분별해서 한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말할 때 사리에 맞게 분별해야 한다는 데서 간하다, 충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간할 간, 충고할 간이라는 글자로 읽히게 되죠. 우리 간쟁 그러면 강경하게 간하는 걸 얘기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간하는 방법 중에 부소라고 그래서 어깨에, 즉 등에 도끼를 짊어 메고서 임금님에게 상소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즉 상소하는 이치에 맞는 말을 했을 때 들어주지 않으려거든 내 목을 치라는 뜻이었겠죠. 간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강경하게 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이거 뭐 국민 알기를 진짜 대통령 혼자 알고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소수 엘리트들의 이기 집단주의적 패권주의에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간하더라도 진짜 들어준다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죠. 여러분, 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토록 말을 사리에 맞게 분별한 후에 하는 행동을 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로움을 쫓는 행위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간할간이라면요, 두 번째 글자는 물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수 옆에 사이간, 즉 무슨 이야기냐면 물이 산과 산 사이에 한가롭게 흐른다는 데서 산골물 간자입니다. 즉 산은 물은 물인데 산과 산 사이에서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간반 그러면 산골물 흐르는 시냇가를 반이라고 그래요. 즉 이게 물가 반자니까요. 산골물이 흐르는 어떠한 시냇가의 한 모퉁이, 그것을 우리는 간반이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은요, 물은 여러 물이 있습니다. 물수부터 시작해서 물수, 물강, 물하, 바다해, 큰 바다, 양. 굉장히 글자가 많죠. 그런데 중국에서 하라고 하는 이 물하자, 이 하는 황하를 이야기하고요. 강은 양자강, 양쯔강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해자 지나서 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넓은 것이 양입니다. 큰 바다 양자요. 5대 양, 6대주 할 때 양이죠. 가장 큰 오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골물 간자는 말 그대로 물은 물인데 산과 산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간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글자를 만들어낸 이유는요, 단 하나겠죠. 물은 옛날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장 맑았습니다. 지금이야 내려오면서 오염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정수기 역할이죠. 내려오면서 다 걸러지니까 오히려 더 깨끗해진 거죠. 산골물은 바로 그렇게 산과 산 사이에서 한가롭게 흐르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병질역 안에 사이간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병들어 기댈역이라고 하고 병들역이라는 자고요. 이건 사이간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병이 한가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라는 데서 간질을 이야기합니다. 간질병 이야기하는 거죠. 간질. 즉 간질이라고 하면 갑자기 몰몰 떨면서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면서 뻗는 병, 소위 말하면 거품을 물고 자빠지는 그러한 병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우리요, 이 간질의 특징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뒤로 자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들 병자 안에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의 어원은 한가한이라고 그랬잖아요. 문틈 사이에 달이 떠서 한가로운 모습이었다가 달빛이 문틈 사이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해일로 바뀌어서 사이간이죠. 즉 사이간과 한가할 한자는 예전에 같이 쓰였다. 즉 병은 병인데 한가롭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닥치는 병, 간질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입구랑 관계가 돼 있겠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입구 옆에 어찌가리라고 하는 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입으로 어찌어찌 하라고 꾸짖는다는 데서 꾸짖을 갈자입니다. 그런데 꾸짖긴 꾸짖는데 입으로 어찌어찌 하다 해서 좋아서 막 내뱉는 말도 가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래서 갈채 그러면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아주 날뛰고 기뻐하는 모습을 갈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손을 딱딱 치면서 갈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박수갈채라고 그러죠. 칠박자 손수자 손을 탁탁 치면서 갈채 꾸짖을 갈 저 채는 무슨 채자예요? 채색 채자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꾸짖다라는 뜻 외에도 뭐가 있다고요? 소리 질러서 기뻐하는 걸 가리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어찌갈이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설림 옆에 어찌갈, 즉 서서 그쳐 있으니까 힘을 다한 것이라는 데서 다할갈이라는 글자가 된 글자입니다. 이게 어찌갈이라고도 하고 그칠갈이라고도 하니까요. 서서 어떤 행동을 그쳤다, 즉 하던 행동을 멈췄다, 어떤 일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다할갈. 우리 쇠갈하다 그러면 쇠하여서 다하는 거예요. 이 쇠할 쇠자 다할갈. 쇠하여서 무엇 어떤 진이 다 빠져나간 상태를 쇠갈이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요. 설림 옆에 그칠갈 어찌갈. 사람은 무엇인가 어찌할 줄을 몰라서 행동이 딱 막혔을 때 서 있기에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갈래길이 나왔어요. 막 오던 사람도 그중에 탁 오던 걸음을 다 딱 멈춰버리고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을 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력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갈력이라고 그러면 힘을 다하는 걸 갈력이라고 그래요. 이것처럼 무언가 다하다라는 뜻의 갈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어찌 갈자가 들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옆에 보면 이것은 오디변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가른갈인데 원래 칡갈자의 변형 형태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옷이 칡넝쿨같이 뭔가 굵은 배옷이라는 데서 이것은 굵은 배옷 갈자입니다. 또는 칡넝쿨이 갈색이죠. 그 갈색 물을 들인 옷이라는 데서 갈색 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갈관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한 사람이 입은 굵은 털배로 넓게 만든 옷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옷의 비단 결이 곱고 아주 치밀합니다. 근데 천한 사람이 입을수록 뭐 덤성덤성 만든 굵은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상옷, 즉 장사 지낼 때도 이 갈관박처럼 넓게 성의 없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옷을 입습니다. 이유는 어버이를 떠나보낸 죄인이라고 해서 방 안에 노출되는 소위 말하면 추위나 더위에 아주 자기 몸을 내맡기기 위해서 입는 옷을 갈관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한 사람이 입는 옷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할 심 옆에 힘력, 즉 무슨 이야기냐면 심하게 힘쓰면서 헤아리고 조사하고 죄를 따진다고 그래서 이것을 헤아릴 감이라고 그래요. 감고 그러면 깊이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와 똑같은 뜻을 가진 건 심사숙고할 때 심사죠. 깊을 심자 생각사자. 그거와 똑같은 뜻은 감고라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걸 감고라고 그래요. 이때 이 감은 헤아릴 감자입니다. 그런데 헤아릴 감자를 자세히 보니까 심할 심 옆에 힘력이죠. 어떤 일을 힘쓰기를 심하게 하면 그 이치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헤아릴 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깨우치기 위해서 깊이 다가가는 걸 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흑토가 붙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흑토 옆에 심할심. 즉 이 심할심자는요. 이 어원이 참 재밌죠? 이것은 달감 옆에 짝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짝이 요즘 말로 말하면 연인들이 달콤하게 입에다 사탕을 넣고 달콤한 말하듯 아주 하는 행동, 자기 나 잡아봐라 하고 뭐 이런 행동이 어른들 보기에 심했다 해서 이게 심할 심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흑토가 왔어요. 즉 흑을 짝이 단 것을 삼키듯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흑을 심하게 많이 맛보는 것 같은 괴로움을 견딘다고 그래서 이걸 견딜감이라고 그래요. 우리 감내하면 참고 견디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때 견딜래자나 견딜감자는 동의입니다. 뜻이 비슷한 한자라는 얘기죠. 우리 감자 자세히 보면
흑토가 붙었어요. 옛날에 고문 중에 여러 가지 고문이 있겠지만 가장 심한 고문 중에 하나는 자기의 몸을 거꾸로 세워놓고 입이나 코에, 소위 말하면 구멍에 물을 붓는 그런 아주 지독한 벌이 있었죠. 그 중에 더 지독한 벌은 뭡니까? 흙을, 진흙물을 먹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콧구멍이 막히니까 일반 물은 공기가 새어 나오기라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한 고통을 견뎌내야만 된다 해서 견딜 감자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요, 흙을 개간하는 어려움도 견뎌내야 그때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겠죠. 기쁨을 맛보는 것은 충분히 견뎌낸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를 보면 눈목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눈목 옆에 감이 감자. 즉 무슨 이야기냐? 눈으로 감이 내려본다는 데서 보다, 굽어보다의 뜻을 나타내는 볼감자입니다. 보긴 보는데 굽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망이라고 그러면 먼 곳을 바라볼 때 쓰는 글자가 감망입니다. 사실은요, 보다라는 뜻이 많아요. 볼견, 볼시, 볼관, 그쵸? 지금 볼감, 볼앙. 그런데 제각각 달라요. 볼앙은 우러러 보는 거고, 볼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이감자는 용감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처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눈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쳐다볼 때 밑에서 위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아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굽어본다는 얘기죠. 가장 기분 나쁜 건요, 누군가가 나를 굽어보듯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쁩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요즘 교육도 눈높이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시대가 됐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달감자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에서 단맛이 나는 열매가 달려있다는 데서 원래는 오렌지 감자였다가 나중에 감자 감자가 된 겁니다. 밀감이라고 할 때는 꿀밀자에 감자감, 즉 꿀맛이 나는 그 감자처럼 생긴 것이 뭐냐? 귤이었다 해서 우리는 밀감이라는 뜻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오렌지나 이런 모양의 글자를 나타낼 때는 저 감자를 썼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자, 땅속에서 고구마처럼 꺼내는 감자라는 뜻 외에도 감자의 형태를 가진 것은 감자를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밀감이라는 글자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꿀밀자에 감자감. 꿀맛이 나는 감자처럼 생긴 것, 오렌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병들어 기댈력 안에 달감자가 있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병 중에서 젖을 먹이는 조절이 나빠서 위를 해치는 감질감자입니다. 이것은 달감자는 어미가 자식에게 먹였던 어떤 모유, 그 모유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병 중에서 젖을 먹이는 조절이 나빠서 위를 해치는 병, 그건 감질이었다 해서 감질감. 예를 들어 감질 그러면요,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어 가지고서 애타는 마음을 감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감질병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 그 젖 먹이다가 그 아이가 토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감질이었단 얘기예요. 나중에 저게 창병이라고 해서 종기 나는 것을 감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쓰였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이번에도 달감자가 들어가네요. 같이 볼까요? 실사 옆에 달감, 즉 실에 오렌지 같은 밤물색이 들었다는 데서 감색을 나타내는 감색감자입니다. 밤물색감이라고도 하죠. 우리 감주 그러면 손으로 어루만지면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기이한 구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박학다식함을 비유할 때 감주라고도 합니다. 이때 감자 보니까요, 실사 옆에 달감, 또 오렌지 감자 얘기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천에다가 그 밤물색을 들이는 걸 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색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감색이 뭐죠? 남색도 아니고 또 칙할색, 갈색도 아닌 그것을 남색이라고 그러죠.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상자 안에 갑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상자를 나타내는 글자와 그 다음에 갑옷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갑옷을 넣듯이 물건을 보관하는 궤라는 데서 우리는 이것을 궤갑 또는 갑갑이라고 합니다. 우리 갑검 그러면 갑 속에 넣어놓은 어떤 검을 갑검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 궤갑이라고 할 때 쓰는 이 그 갑갑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자에 케이스를 갑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우리 그래서 경갑이라는 말 쓰잖아요. 경대라는 말을 쓰고 경갑. 경갑이라는 건 뭐냐면 그 거울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궤짝 안에 넣는 걸 경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경대라는 건 그것을 꺼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평평한 대를 경대라고 그러는 거죠. 이처럼 한자는 재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갑옷갑자가 들어갑니다. 같이 볼까요? 문문 안에 갑옷갑, 즉 물이 흐르는 곳에 문처럼 만들어 놓고서 갑옷을 입은 병사가 지키듯이 그 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데서 이게 수문갑자입니다. 우리 갑문 그러면 수문이나 물문을 갑문이라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시골에 보면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에 저 갑문이 다 있습니다. 물에 빼고 내고 이걸 우리는 갑문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마음심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음심 옆에 편안할 강, 즉 마음의 편안함을 잃고서 강개하거나 개탄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강개할 강, 개탄할 강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개라고 하는 건 의분이 북받쳐가지고서 슬퍼하고 한탄하는 것을 강개라고 그래요. 즉 강개할 강자를 보면 마음의 편안함을 잃고서 일어나는 분노 같은 걸 강이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즉 뭔가 강개하다, 개탄하다라는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한자를 보니까요. 두 개가 조립되면서 틀림없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한자는 저절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